네, 안녕하세요. 코디라 성호건입니다. 제가 굉장히 젊지만 사실 저는 토지랑 전원주택 전문적으로 공인중개사 활동을 한 지는 9년 차가 됐고, 전원 마을을 개발하고, 사실 개발하기 전에는 또 주택을 두 채를 지어서 먼저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그렇게 된 지는 시행업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제가 맨 처음에 지어본 집, 그러니까 벌써 2016년이니까 그때는 제가 20대 극 초후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나이를 조금 말씀드리기 쑥스러운데 굉장히 어릴 때 지었던 집이에요. 그 집도 소개해드리면서 그 집에 아쉬웠던 점, 또 좋았던 점이랑 가장 최근에 지어서 팔아본 집에 대해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6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사는 9년 차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꿀팁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소한 것들이지만 놓칠 만한 것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어보니까 알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옥천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평 시내 쪽에서. 옥천면이 진짜 마을이 정말 많이 들어선 곳 중 하나죠. 저는 제가 처음 지었던 집이 옥천면 신복리에 있어요. 두 채를 지었었고, 오늘은 그 실물을 좀 보여드리고 또 그때의 트렌드와 지금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팔게 됐는지, 그리고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해서 한번 실물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지 리모델링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말을 안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용어를 쓸 때 토지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집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원래 파스리 골프장이었는데 이렇게 토지 리모델링을 통해서 전원주택 단지가 되었어요. 자, 이제 여기입니다. 이 쌍둥이 집.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 지어본 집입니다. 굉장히 20대 어린 나이에 집을 두 채를 지어보게 되었고, 사실은 이게 여기 다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쪽 집과 바깥쪽 집이 이렇게 좀 쌍둥이처럼 지어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아쉬웠던 점을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집 지으면서 이제 와서 깨달아 보니까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이 아마 지금 시점에 판매된다, 아니면 지금 시점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할 집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집도 조금 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마당도 조금 더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요. 얘가 땅이 각각 101평씩 101평씩 갖고 있고, 전용 면적, 그러니까 도로 지분 있고 전용 면적인데 그건 각각 88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집이 27평 정도예요. 이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선호하는 사이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좀 큰 집을 원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소형주택, 젊다 보니까 제 기준에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타겟이 60, 70대 분들이 더 많았던 거죠. 이거를 따라서 두 번째 단점도 드러나게 되는데, 아까 내려오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유명상 조망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조망이다, 탁 트인 조망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층에 거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에다 욕조를 두게 되고, 1층 화장실은 오히려 간이 화장실 정도예요. 그리고 또 부엌은 또 1층에 뒀네요. 그리고 안방도 2층에 있어요. 작은 방이 1층에 있습니다. 1층보다 2층에 더 힘을 주게 되고, 거실과 부엌을 나눠버렸는데 딱 짓고 나니까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저도 1층 가면 진짜 뻑 가거든요. 손님도 딱 뻑 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타깃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0, 70대 분들이 메인 타깃이다 보니까 2층까지 올라가기가 힘드신 거예요. 제가 이걸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는데 2년 반이 걸렸어요. 근데 2년 반 후에 코로나가 이제 다가오면서 젊은 분들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직전 전후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한 방에 나갔어요. 그래서 집을 지으실 때는 항상 제가 엑시트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는 생각하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무조건 1층에다가 거실, 부엌, 메인 화장실, 다용도실, 그리고 안방, 그래서 한 세대가 무조건 한 층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조 공간들을 층에 둬야 된다. 아예 단층 집이 아니라면. 그 생각을 제가 이제 집을 지을 때는 철학으로 좀 갖게 됐습니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요즘 뭐 그런 현상들 많죠. 뭐 업자들이 지은 집들은 날린 집이 많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업자긴 하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젊었고 또 나름대로 브랜딩도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일반 건축주분들 갖는 마인드랑 똑같은 마음을 지었던 것 같아요. 좋은 자재를 쓰자.
그리고 오래 갈 수 있는 집을 짓자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시공사 미팅도 많이 하고 자재들도 제가 직접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그때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자재들 뭘로 보이세요? 이 나무 색깔? 이게 세라믹 사이딩이에요. 요즘에는 건축 조금 아시는 분들 세라믹 사이딩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굉장히 흔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이 도자기를 구운 걸로 지어져가지고 굉장히 반영구적이고 관리도 편한 자재인데 이 동네만 하더라도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 동네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마을이거든요. 근데 세라믹 사이딩을 유일하게 사용했었고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문제 없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18년도에 완공됐으니까 벌써 6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도 문제 없이 지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건 얻어 걸렸어요. 솔직히 그때 시공사분들 막 얘기를 해줬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붕이 경사 지붕이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 집이랑 마지막에 지은 집 사이에 그 평지붕을 한 적이 있는데 평지붕은 방수 처리가 더 꼼꼼해져야 되거든요. 이 집은 경사 지붕을 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수가 너무 잘 이루어지는 집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지붕보다는 저는 지금부터 이제 집을 짓는 무조건 경사 지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집을 좀 편하게 관리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배수에 대한 문제 없이 뭐 방수 하자에 대한 문제 없이 살기가 너무 좋고요. 또 두 번째 팁은 이 집 테라스 보이시죠? 테라스 밑에 필로티 공간을 줬어요. 이게 설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얻어 걸렸는데 만약 이 밑에 방이 있었다면은 이 위에 테라스 공간에 대한 방수 처리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항상 이 방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설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트렌디한 문제를 좀 민감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집은 2년 반 만에 팔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환영받는 집이 됐어요. 트렌드에 너무 앞서갔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2년 반 동안 돈이 묶여있으니까 좀 아쉬웠죠. 어차피 팔려고 지은 집인데 좀 아쉬웠던 부분인 거고, 이 집을 사신 분은 저한테 금매로 사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호재까지 겪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파실 때 아마 기분 좋게 파실 것 같고요.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하자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집을 짓는다면 평지붕이 아니라 정사지붕을 만들 것 같다. 그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1층 공간에 무조건 메인 공간들에 힘을 준다. 2층은 보조 공간을 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떨어지지 않게 최소한 4년, 5년 정도 산다고 하면은 그 정도를 보고 집을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땅 면적이나 지평수대나 혹은 이 구조 설계상 모두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팔았던 집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아까 제가 20대 때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 트렌드는 굉장히 반영이 잘 됐다. 그래서 트렌드가 잘 반영되다 보니까 이 집들은 짓고 있을 때 바로 팔렸습니다. 지붕은 박공 지붕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났던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은 테라스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는 1층 공간이 그대로 있죠. 하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살짝 놓쳤던 것 중 하나가, 저렇게 1층 공간 위에 테라스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방수 처리가 좀 더 철두철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봤더니 물자국들이 좀 천장에 보이길래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살펴보니까 1층 베란다에서 내려온 물들이 좀 봤어요. 이거를 2층에 자연스럽게 방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사라지긴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조금 놓쳤던 부분이고요. 트렌드는 굉장히 잘 반영했습니다. 땅도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아하는 트렌드, 그러니까 땅 120평에 주택이 35평이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현 시점에는 3억 5천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도 굉장히 잘 맞췄고, 그리고 평수도 크고, 공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1층 공간에 이제 안방, 거실, 메인 화장실, 주방, 다용도실까지 딱 형성되니까 집의 안정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장점은 1층에 힘을 줘서 안정감을 갖췄다, 집 자체에. 그리고 지붕은 방수 처리가 잘 되게끔 박공 지붕을 만들었다. 단점은 예상 못했죠. 제 경험에서 처음 이게 겪어본 건데, 1층 공간의 테라스가 1층 공간의 집과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서 방수 처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처음에 공파이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수 처리를 잘 마감해주고 나니까 그 부분이 사라졌다 라고 했던 거고, 그 외에는 특별한 단점이 없었습니다.
여기 뷰도 굉장히 좋았고, 경사가 위로 지어 있는데 경사도 굉장히 잘 살린 건축이었고요. 하시는 분들 역시 꽤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 이 집도 한번 촬영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보여주면 되는데, 여기는 도로면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 쪽에다가 주차를 하고 계단을 통해서 1층을 통해 되고, 아니면 2층 공간을 통해서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구조인데, 이 뒤쪽 벽이랑 1층 공간이 맞닿는 공간이 충분히 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간이 굉장히 숨을 못 쉬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에 습기에 약해요. 또 그쪽이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충분히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뒤에 벽이랑 이 집터랑 공간을 좀 충분히 둬가지고 공기가 순환되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팁으로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 지었을 때와 가장 최근에 지은 거. 처음 지었던 거는 제가 아무래도 트렌드 방향을 못해서 2년 반 만에 팔았고, 그걸 보완해서 이제 두 번째 집을 지었는데, 이거는 역시나 지으면서 팔렸습니다. 양평 전원주택이랑 토지가 뭐 금매 나오는 것도 먹고 잘 안 팔린다 하는 것도 있는데, 잘 지은 집, 좋은 땅들은 여전히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거래량은 2020년, 21년에 비해서 2022년, 23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공급량이 희소해졌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소개할 만한 땅과 소개할 만한 집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방수에 대한 부분을 집에서 굉장히 설명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재나 이 트렌드적인 거를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